일단 그 가수 임창정 씨 소속자 측에서 그렇게 메일이 왔고요.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제가 계산 가사에서 어떤 내용이 혹시 문제가 될 수가 있는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궁금해서 좀 겁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슬슬 좀 겁이 좀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를 안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주식이랑 뭐 정치, 사회 관련된 풍자를 노래로 하고 있는 유튜버 은봉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어떻게 오셨을까요? 사실 이번에 제가 유튜브에 노래를 개사해서 올린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허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내려달라 이런 식의 메일을 제가 받았어요. 누가 그러던가요? 일단 그 가수 임창정 씨 소속자 측에서 그렇게 메일이 왔고요.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제가 계산 가사에서 어떤 내용이 혹시 문제가 될 수가 있는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궁금해서 많이 걱정이 돼서 오신 거예요? 좀 겁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슬슬 좀 겁이 좀 나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네. 영상도 보고 잘 찾아오셨습니다. 일단 네. 제가 좀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네. 그 제가 계산 가사 중에 혹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해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결국 명예훼손이 되려면 네.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의견을 말하거나 네. 아니면 뭐 추측을 말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이라는 거는 누가 뭘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가사를 보니까 노래가 한 3-4개 되더라고요. 네. 그 중에 좀 뉴스 기사 나온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사로 된 부분은 네. 사실의 적시라고, 사실을 표현한 거라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가 되겠죠. 진실이 됐든 허위 사실이 됐든. 그래서 보고는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게 근데 임창정 씨 본인이 그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이어도 그게 되는 건가요?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쓴 것도? 그러니까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네. 어쨌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네. 사람에 대한. 네네. 그럼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이면 명예훼손이 된다고. 제 노래가 좀 많이 뜨고 난 다음에 제 노래를 다른 유튜버들이 불러서 올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혹시 저한테 뭐 실제로 소송이 들어오면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그게?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내가 먼저 말한 거니까.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뉴스에서도 다 이렇게 네. 사실 말하고 해서 나는 그냥 가져다 쓴 건데. 근데 결국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성이 필요하거든요. 공연성이라는 거는 남들이 알아야 돼요. 쉽게 네. 말해서. 네. 남들이 알아야 되는데 유튜브시잖아요. 네, 네. 구독자가 2만 명이 네. 되시고 파급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공연성, 누구에게나 공공연하게 알려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 소속사에서는. 그러면은 실제로 뭐 소송이 들어오거나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소송이 들어오면 네. 일단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요. 네. 대응을 해야 되죠. 그럼 뭐 정치인들도 있고 뭐 연예인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 공인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뭐 사실이 엄청 많이 오가잖아요. 네네. 그럼 다 명예훼손이 되냐?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사를 개사해서 불렀잖아요. 네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조회수가 뭐 몇십만씩 네.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고 재밌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주가 조작에 대한 네. 이 현실을 풍자한 거냐,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으면 명예훼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명예훼손 고소가 되게 네.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네. 손해배상 청구 당할 만한 사건인지. 네.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라는 거는 게 민사로 건다는 소리 아닌가요? 근데? 그쵸. 아까 그 물어보신 거는 형사 고소를 네네. 명예훼손으로 당했을 때 어떻게 되냐, 네. 요거 여쭤보신 거고. 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 소송.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내가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아니면 네.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돈 내놔라 하는 게 손해배상 네네. 청구예요. 근데 그게 될 수 있냐? 그게 좀 무서운 건데. 근데 손해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입증을 해야 돼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노래 때문에 발생한 건지 본인의 행위 때문에 꼭 내가 아니더라도 언론사들이 다 때리고 있는데 네네. 그게 뭐 손해가 그러면 조금 더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손해가 뭐 나 때문인 건지 그거는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죠. 혹시 이게 좀 댓글에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 풍자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고소당해도 싸다 너 고소당해라 이런 글들도 있는데 그게 좀 여론도 좀 크게 혹시 작용이 될까요? 이게 막상 소송이 들어오면은 여론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여론에 다 따르지는 않을 거고 최종 판단은 결국 판사가 하는 거죠. 근데 대신에 또 눈치를 보긴 하죠. 판사님들도 막 되게 이목이 중심되는 사건들은 여론을 아예 무시를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론을 그래도 편에 얻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혹시라도 진짜 최종 뭐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은 그때는 그냥 빼서박지 못하고 저는 소송이 들어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뭐 그분의 뭐 형사 사건이든 뭐 네네. 민사든 요거하고는 나의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가 가사 개사해서 부른 거잖아요. 네네네. 그쵸?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소송에서 밝혀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했을 때 내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건지 아니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했는지 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 우리는 그 사실이 진실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네. 플러스 명예훼손이 안 된다, 요건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제가 노래는 임창정 씨 노래를 나중에 이제 소주 한 잔이나 이런 걸 부르긴 했지만 부르면서 앞에 뭐 특정인을 뭐 저격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사람들은 이제 뭐 임창정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격한 거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좀 뭐 만약에 소송이 오면 법원에서 그렇게 진짜 판단을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 처음 시작할 때 특정인을 뭐 저격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라고 한 거는 네. 내 명예훼손 성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명예훼손할 네네. 의도가 없이 했다라고 그 앞에 쓴 거랑 네네. 뒤엔 내용이 명예훼손이면 명예훼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사 내용을 많이 봤을 때 이게 훼손된다고 네, 그리고 되면은 그냥 뭐 주어가 없이 네네. 누가 봐도 그게 그 특정되는 사람이면 그거는 그 사람을 저격해서 한 거죠.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맥락상 가사 쓸 때도 연락을 드려야 되나? 자문을 하고 가시죠. 무섭네. 그러면 만약에 인정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제가 받게 될까요? 이거는 또 우리 변호사님이 한번 좀 말씀 주시죠. 네. 약식 명령이라고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네. 합의가 이루어지면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처벌 없이 이렇게 종결되는데 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벌금으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민사는 별도겠네요. 네. 형사하고 민사는 별도고 통상의 명예훼손은 뭐 그 정도인데 명예훼손하고 또 충돌하는 게 표현의 자유예요. 네, 나는 표현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걸 네. 봤을 때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사기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판단을 할 때 이게 표현의 자유하고 관계를 좀 보기도 합니다. 그 제가 뭐 주식 관련돼서 계속 해왔던 뭐 거기 그런 때문에.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나는 원래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 의견도 못 내냐라고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저 말고도 다른 유튜버들도 음. 같은 내용의 메일을 좀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은 되게 많이 고소하게 되는 건데 그게 저희한테 뭐 유리하게 작용될지 불리하게 작용될지 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막무가내로 좀 고소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서. 그건 상관없어요. 1대1 싸움이에요. 아. 뭐 1대 다가 되든 1대1이 되든 어쨌든 그 사안의 판단은 내가 어떤 표현을 했는지 어떤 사실을 말했는지를 다 별개로 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쭉 막 유튜버를 막 100명 세워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해서 내가 100명 했으니까 유리하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100명이 고소를 당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고소당했다. 네. 그럼 10명 중에 하나다. 뭐 저렇게 좀 뭐가 있으니까 뭐 고소했나 보다. 불리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일단은 그럼 실제로 뭐
고소장이 들어왔다고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뭐 딱히 할 건 없는 거예요, 제가. 연락 뭐 그리고 뭐 집으로 뭐 본가 사시면 뭐 엄마가 보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 개인 핸드폰으로 오세요. 네. 다행이네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무서운 네. 건데 사실. 네.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수사 결과 통지나 이런 것도 네. 그건 집으로 가요. 아. 아니면 문자로 받을 수도 있고 뭐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로펌 선임하면 저희 사무실로 받습니다. 꿀팁 알려드려요. 그냥 이건 대응해드릴게요. 할 수 있죠. 네. 같이 해야 되는 거라서. 근데 혹시라도 고소가 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사회 비판하는 내용 정도는 개사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네. 걱정하지 마시고 아, 활동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소 당하면 책임지겠죠.